네, 수원대학교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대 제가 어제 영상에 이제 수원대랑 강남대도 살펴본다고 했는데 강남대는 아직 결과적이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남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수원대학교 논술 전형이 맨 처음에 이제 결과값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평균 성적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100% 컷은 얼마인지 알려주진 않았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여기도 특수, 여기 간호학과는 높고 간호학과는 다른 데보다 평균이 1.1, 2등급 더 높죠. 1등급 정도 더 높은 현황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다른 학과들은 평균이 4.5다 라는 거네. 그 다음에 뭐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에 있어서 이제 뭐 시험을 보러 안 온다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일반 인문 수리 논술보다는 좀 적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썼지만 안정 하향 지원한 학교에 붙어서 안 온 친구들이 그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경쟁률은 거의 그대로라고 우리가 약수령 논술은 봐야 될 것 같고, 약수령 논술은 워낙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논술 전형이고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했는데 안 볼 이유가 사실 없기도 해요. 그래서 네, 쭉 다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평균이 4.5니까 뭐 주로 4에서 5등급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간혹 6등급도 있긴 있겠죠. 그런 추이를 보이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균 뭐 5대도 뜨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추가 합격자는 없길래 여기 추가 합격을 이제 따로 봤는데, 추가 합격이 막 몇십 명씩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11명, 17명, 14명 뭐 이렇게 만약에 빠진다. 네, 11명, 17명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추가합이 계속 있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경쟁률이 이거보다는 좀 더 낮아진 20계열은 한 자릿대 경쟁률을 네,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경영학부는 30명, 75명을 모집하는데 18명, 14명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1000명이다. 그래서 뭐 18명 돼도 경쟁률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400명 대가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뭐 확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경쟁률 한 자릿대 보이는 거는 공과 20계열이 좀 그런 경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소프트웨어 쪽도 713이면 이거는 뭐 별로 많이 안 빠지네요. 여기는 713이면, 네, 어쨌든 여기는 이미 한 자릿대인데, 네, 한 자릿대 경쟁률이니까 메리트가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수원대를 성적, 그러니까 교과나 학점으로 쓰면 언제 가는가, 그래서 봤더니 1단계 교과 전형으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논술이 뭐 평균 4.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다 1등급 정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교과가 3.5라고 그냥 생각을 할까요? 뒤섞여 있으니까 4까지도 나오고 하니까 20계열은 그냥 전체적으로 3.5 정도는 돼야 우리가 수원대학교 교과를 쓸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경쟁률 때 보시고,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에서도 학생부가 이렇게 된다. 여기는 교과 학생부 추천 전형은 4점대 초반이네요. 4.5 얼마 돼? 4.0 정도 진짜 되는 것 같다. 4.0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4점대 경쟁률을 보여주더라 라는 거. 그죠? 근데 평균이니까 네, 뭐 4.5대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늘 어찌 친한대학교 보면서도 그렇지만 4.5다. 그럼 4.5면은 내가 수원대를 이렇게 교과나 학종이나 추천 전형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논술 전형으로도 시험을 볼 것인가 라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 생기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뭐 아무 활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교과에는 혹시 안 되는 아이 성적인지 환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논술이라는 카드를 내 성적에 맞춘 적정 대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 전형을 도전하는 데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논술을 상위 대학으로 도전을 해보는 수시 카드로 사용하는 상향 지원 카드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정으로 논술 대학을 쓰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교과 우수 전형 이거는 성적이 3점대 그죠? 그러니까 성적 중심으로 어쨌든 보면은 3.5까지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고교 추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종 면접 위주가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좀 더 우수한 친구들은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으로 그냥 쓰니까 그죠? 면접 위주의 전형이 조금 더 그 평균값이 낮고 그냥 면접 없이 쓰는 전형은 3초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에서 3.5 사이가 교과로 쓰는 전형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으로 쓰면은 4점대 친구들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이게 평균값이니까 적정해서 적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의 상향 혹은 적정 상향 왔다 갔다 학생 생기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은 적정 컷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를 논술로 고려하는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적으로 쓰는 컷 4점대 컷인데 우리가 위에서 봤잖아요. 논술 전형도 몇 점대 컷이에요? 4점대 컷이다. 네, 그죠? 물론 평균값이 좀 더 낮지만 그러면 이 평균이 낮다는 건 이보다 더 높은 친구들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논술로 또 도전을 한 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라면은 논술로는 다른 대학을 지원을 하고 여기를 교권 학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내 집이 수원대 근처다. 그죠? 어제 제가 올렸던 신한대 근처다. 그리고 이 학과가 마음에 든다. 뭐 특수학과면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뭐 그 학과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집에서 가까우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더 수시카드를 써서 가능성을 높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수시카드 쓸 때 고민을 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쓴다고 하면 약수령 논술로 그러면 뭐 수원대 신한대 쓰라고 하는데 내성적으로 진짜 얼토당토한 그러니까 만약에 5.5, 6 친구들이랑 논술로 도전을 해야죠. 논술로 도전. 이 친구들. 저는 이제 4점대 친구들은 고민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점대 친구들이 선택지가 굉장히 3, 4가 어렵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도 몇 사람의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을 하셔서 수시카드를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 5에서 6등급 친구들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냐 인문 논술이냐 수리 논술이냐 어느 대학을 쓸 것이냐 이런 거 꼭 학교마다 지금 다 모의 논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모의 논술 뭐라고 있다는 건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해주는 거 말고 대학마다 인문 논술, 수리 논술, 모의 논술을 하고 있다. 지난주는 광운대, 이번 주는 세종대가 열리고 다음 주는 경희대가 열리고 등등등등등등 하는 학교들이 다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 논술은 바로 문제 읽고 거기다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타이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논술 점수 문제 꼭 풀어보고 수리 이과 계열 같은 친구는 제가 늘 말하죠. 5등급, 6등급이 합격하는 논술 대학들이 있다. 거기를 학종으로 못 가는데 논술은 합격하더라.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들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셔야
내가 도전해볼지 안 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냥 나는 수학 싫어서 안 할래, 수학 어려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과생인데 수학 어렵다. 어디 대학을 가더라도 수학 미적기 하셔야 되는데 뭐 문과로 전향할 거 아니고서는 수학 교육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수학을 지금부터 접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갑자기 20살 되면 똑똑해져서 내가 대학교 가서 나는 대학 수학을 다 이산 수학을 알아들을까요? 그거 아니죠. 지금부터 해놔야 가서 알아듣죠. 혹시 갔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애들은 다 알아들어. 그러면 그 쪽팔려서 그 어떻게 학교 다닐 거야? 조별과제 하는데 애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못 알아들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는 뭐 대학 합격 여부, 그러니까 뭐 수능 여부와 상관없이 하실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랑 수학이랑.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수시 쓰고 놀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시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반년 뒤면 20살 성인이다. 20살 성인. 반년 뒤에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 아니고 반년 뒤에 갑자기 책임감이 생겨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지금부터 놓지 말고 하셔야 20살 돼서도, 네, 또 거기서도 반이 있고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스스로. 그죠? 뭐 학교가 선생님처럼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건 이렇게 숙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포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레포트 어떻게 써?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을 더 깊이 있게 잘 앞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과 제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할 거는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인강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원대도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학종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은 이제 면접 전형에서는 4점대까지 뜨는데, 우리가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논술로도 쓰고 이것도 같이 쓸 것이냐, 아니면 논술은 안 쓰고 요 전형 쓰고 논술은 다른 데가 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네, 생기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의 생기부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미리 수원대학교 성적 입력해서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몇 등급 것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대학교마다 그런 거 대입 상담 센터를 운영하니까 상담도 받아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뭐 여름방학 때는 코엑스에서 하기도 하니까 선착순으로 가면은 뭐 상담도 이제 입학처에 나와서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입시 컨설팅들이 경쟁이 많아지니까 무료 입시 컨설팅도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여름방학 때 남들이 할 때 다 신청하면 못한다. 지금 받아보셔야, 네, 기회가, 신청의 기회가, 상담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꼭 해보시길